아이폰, 갤럭시, 어떤 휴대폰을 사야 할지 머리 아프셨던 분들 주목. 이제 대세는 갤럭시가 됐습니다. 아이폰 쓰면서 이런 것도 안 된다고 답답하셨던 분들 갤럭시 쓰면 이런 것도 된다고 놀라워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펭귄 리팽입니다. 오늘은 올해 국내 시장에서 초대박난 갤럭시, 또 그 원인이 된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온 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스마트폰 10대 중 8대가 삼성전자 제품이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삼성이 82%, 애플이 18%였고요.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국내뿐만이 아닌데요. 올해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20%, 애플이 16%, 샤오미가 14%로 삼성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작년과 비교하면 삼성은 1%가 증가했고 애플은 동률, 샤오미는 오히려 1%가 감소했습니다. 삼성만 성장한 거죠. 그렇다면 한국 휴대폰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에서도 역시 삼성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일본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 출하량은 작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 지난해 점유율 5위에 그쳤던 삼성이 1년 만에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치도 6%에서 10%로 크게 향상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삼성이 이렇게 성장할 동안 애플은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요? 요건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의 스마트폰 관련 조사를 보면 그 흐름을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 브랜드를 물은 결과 삼성이 72%, 애플이 24%였다고 해요. 작년과 비교하면 삼성이 3% 상승할 동안 애플은 1%에 그친 결과고요. 또 향후 구입할 브랜드로는 삼성이 71%, 애플이 21%였는데요. 삼성은 작년보다 3% 상승해 이제까지 조사 중 최고 수치였던 반면 애플은 작년보다 1% 하락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수치죠. 특히 이 수치들을 연령대로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작년과 비교해보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삼성 점유율이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0%까지 상승했고요. 특히 50대와 60대에서 각각 89%, 92%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이 나왔어요. 희한한 건 유독 40대에서 애플 점유율이 12% 성장한 점인데요. 이건 영포티의 등장, 또 1000명도 안 되는 조사 사례수에 기인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애플은 이 기간 대부분의 연령, 특히 18세에서 29세에서 4%가 하락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애플의 주 사용자층은 20, 30대 여성,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애플의 부진이 확연히 보이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혁신의 상징, 감성의 아이콘이었던 애플을 버리고 삼성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후기,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할 테니까요. 혹시 휴대폰 바꿀 계획이 있는 분들은 더욱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사용자들이 갤럭시로 넘어오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실용성 때문인데요. 화려한 마케팅이나 브랜드 이미지보단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함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중 핵심은 바로 통화 녹음 기능인데요. 아마 직장인들 다니는 분들은 폭풍 공감하실 거예요. 중요한 업무 통화, 법적 분쟁이 일어날 만한 일들은 통화 녹음으로 기록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아이폰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이유로 통화 녹음 기능을 제한적으로만 지원하고 있어요. 녹음을 시작하면 통화 중인 상대방에게 알림이 자동으로 가는데 이건 뭐 없는 이만 못한 것 같고요. SKT 에이닥 같은 부가 서비스를 사용해 통화 녹음 기능을 쓸 수 있긴 한데 이 역시 다른 통신사 사용자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갤럭시는 기본 전화 앱에서 바로 통화 녹음이 가능하고 최근엔 AI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중요 부분을 요약까지 해주죠.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편 아이폰과 갤럭시의 차이라면 삼성페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애플페이도 국내에 도입되긴 했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선 삼성페이가 압도적으로 편하거든요. 동네 작은 음식점, 또 전통시장에선 여전히 애플페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진짜 직업 없는 삶을 원한다면 갤럭시를 쓰는 게 맞아요. 한편 스마트폰으로 업무 처리하는 경우에도 아이폰보단 갤럭시가 훨씬 편한데요. 아마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당연했을 USB 케이블 연결, 이걸로 PC와 휴대폰을 연결하면 자유롭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문서, 사진, 동영상 등등 어떤 파일도 간단히 이동할 수 있는데요. 충격적인 건 아이폰은 이게 안 됩니다. 아이폰은 보안과 안정성 있는 이유로 USB를 연결해도 외장하드처럼 인식이 안 되고요. 아이튠즈나 특정 앱을 통해서만 파일 전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급하게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옮기거나 고화질 동영상을 백업해야 할 때 정말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작지만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능들, 예를 들어 갤럭시는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이라고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시간이나 알림을 볼 수 있잖아요. 아이폰에선 이게 2022년도에 도입됐고요. 또 멀티태스킹 기능, 예를 들어 갤럭시는 화면을 둘을 나눠 유튜브 보면서 카톡하거나
인터넷 하면서 메모를 할 수 있잖아요. 아이폰은 이 기능 역시 PIP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지원할 뿐 일반 앱 간의 자유로운 화면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누적돼서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인지 사용자 후기를 보면 아이폰 쓰는 내내 이게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건 왜 안 돼? 의 연속이었습니다. 갤럭시로 넘어오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다, 탈애플하니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반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실용적인 측면에서 갤럭시가 아이폰을 앞선다는 점, 바로 이 차이가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갤럭시로 넘어오는 첫 번째 이유라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 혁신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엔 애플이 혁신의 상징이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 출시된 아이폰을 보면 과연 혁신이라고 할 수 있나? 좀 아리송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특히 스마트폰 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AI 기능에서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한 사용자가 갤럭시와 아이폰의 AI 기술이 2G와 4G 정도의 차이라고 표현할 만큼 애플의 AI 기술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음성 비서 기능부터 그래요. 애플 시리는 2011년 처음 등장했을 때 엄청 혁신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발전이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특히 요즘은 전 국민이 챗 GPT를 사용한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오죽하면 GPT랑 대화하다 시리랑 대화하려니까 속이 터진다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반면 갤럭시는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해 정말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죠. 단순히 명령어가 아니라 정말 사람과 대화하듯이 말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러니 시리랑 차이가 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한편 갤럭시 AI의 가장 인상적인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실시간 통역인데요. 전화 통화 중에도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고 대면 상황에선 화면을 두 개를 나눠 양방향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해외여행이거나 외국인과의 업무 미팅에서 이 기능을 써본 사용자들은 정말 놀라워하는데요. 언어 때문에 주눅들 일이 없어졌다,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됐다 라는 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아이폰의 번역 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죠. 앱을 따로 실행해야 되고 실시간 통화 번역 같은 기능은 아예 없습니다. 이러니 사용자 입장에선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AI 기능은 사진 편집인데요. 이건 이미 갤럭시 승으로 기정사실화됐죠. 특히 아이돌 팬들 사이에선 갤럭시로 갈아탄 사람은 있어도 아이폰으로 돌아간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AI 사진 편집 기능엔 큰 차이가 있는데요. AI로 기사 사진 로고 지우기, 화질 올리기, 배경 눕게 따기 등등 예전에 포토샵으로나 가능했던 일들을 갤럭시 휴대폰 하나로 편하게 할 수 있죠. 반면 어째 아이폰 결과물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 애플이 이렇게 AI 뒤처진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폐쇄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AI 기술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오픈소스 생태계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데 애플은 자사의 기술 표준과 생태계만 고집하다 보니 이런 흐름에 제대로 합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AI 기술의 필수적인 외부 자원 또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반면 삼성은 구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최신 AI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어요. 결국 혁신성 측면에서 앞으로도 갤럭시가 아이폰을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능의 수준과 범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고 이런 차이는 앞으로도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때문에 테크에 민감한 사용자라면 갤럭시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유는 개방성인데요. 앞서 AI 기술에서도 언급했지만 애플은 폐쇄성이 강해요. 한 사용자의 표현처럼 애플은 유저들을 자사, 아이덴티티에 가두고 갤럭시는 사용자 맞춤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갤럭시의 개방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커스터마이징인데요. 홈화면 레이아웃부터 시작해 아이콘 모양, 위젯 배지, 알림 스타일까지 거의 모든 걸 내 취향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특히 안드로이드 14 기반의 원 UI는 정말 자유도가 높아졌는데요. 락 화면에 시계 스타일을 바꾸거나 다양한 위젯을 배치하거나 심지어 전체 테마까지 완전히 새롭게 꾸밀 수가 있어요. 반면 아이폰은 iOS 18에서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추가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본적인 틀 안에서 아이콘 배치 등만 조금씩 바꿀 수가 있고요. 런처나 아이콘 모양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갤럭시와 아이폰은 파일 관리 시스템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갤럭시는 PC처럼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분류하고 원하는 곳에 저장할 수가 있지만 아이폰은 이 기능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또 갤럭시는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하면 USB 디버깅, 앱 테스트, 성능 모니터링 등 고급 기능 등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애플은 반드시 X코드가 설치된 맥 컴퓨터를 통해서만 개발자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개방성 면에서 갤럭시가 완전히 우위인 거죠. 갤럭시는 앱 생태계에 있어서도 아이폰보다 개방적인데요. 갤럭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앱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개발자가 직접 배포한 APK 파일도 설치할 수가 있고 삼성 갤럭시 스토어 같은 대한마켓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은 오로지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EU의 규제로 유럽 지역 또 최근 일본에 한해선 아이폰도 다양한 앱 마켓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한국에선 앱스토어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있어요. 한편 갤럭시는 하드웨어에 있어서도 선택지가 다양하죠. 일반 스마트폰부터 폴더블 폰까지 다양한 폼 팩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반면 아이폰은 여전히 전통적인 직사각형 형태만 고집하고 있어서 사용자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진 않아요. 게다가 최근 출시 예정인 아이폰 17의 경우 디자인 면에서도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봐도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혹자는 이런 애플의 방식을 우아한 감옥이라고 부르는데요. 애플의 폐쇄성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요즘, 애플의 이러한 폐쇄성은 결국 시대에서 뒤처지는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사용자들이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오는 이유, 마지막은 바로 가성비를 꼽고 싶은데요. 그냥 한번 갤럭시 S25 기본 모델과 아이폰 16을 비교해볼까요? 갤럭시의 경우 기본 모델 12기가 램과 256기가 저장관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반면 아이폰 16은 8기가 램에 128기가 저장관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아이폰이 10만원 더 비싸요. 가성비 면에선 갤럭시 압승인 거죠. 아이폰은 더 많은 메모리와 저장관을 원할 경우 프로 모델을 사야 하는데요. 그러면 가격이 훌쩍 뜁니다. 이때 때문에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선 프로랑 일반 급 차이 두는 거 지겹다, 이젠 진짜 150 주고 브랜드 따져가며 살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현실적 고려사항은 중고 시장에서의 가치 보존인데요. 예전엔 확실히 아이폰 중고가가 더 잘 유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이런 차이도 줄어들고 있어요.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의 경우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고, 삼성이 적극적으로 중고 보상 정책을 펴면서 중고 시세의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태계 구축 비용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갤럭시는 갤럭시 버즈, 갤럭시 워치, 갤럭시 탭 등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거든요. 반면 애플 생태계는 에어팟, 애플워치, 아이패드 모두 프리미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또 수리 비용 측면에서도 가성비 차이가 나는데요.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는 수리비가 비싸기로 유명하잖아요. 반면 갤럭시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리비를 책정하고 있어 부담이 덜합니다. 결국 가성비 측면에서도 갤럭시가 아이폰을 앞서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특히 경제적인 부담이 큰 요즘, 이런 실용적인 가치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오는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실용성, 혁신성, 개방성, 가성비,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삼성이 애플보다 우위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갤럭시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특히 아이폰의 단점인 폐쇄성, 이게 사실 장점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바로 iOS의 안정성과 일관성 때문인데요. 아이폰 앱들은 대부분 일정한 품질 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보안 업데이트도 오랫동안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또 애플 생태계의 연동성은 여전히 뛰어나고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를 함께 사용할 때 정말 매끄러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갤럭시 생태계보다 확실히 앞서는 것 같아요. 한편 영상 편집이나 음악 작업 같은 크리에이티브 작업에서도 아이폰과 맥 조합은 여전히 강력한데요. 특히 프로용 앱들의 완성도는 iOS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전문가급의 작업이라면 애플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결국 어떤 폰이 좋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분명한 건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국산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이유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오늘 영상이 공감되시나요? 만약 실제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온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후기를 들려주세요. 아마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스마트폰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 살펴보고 최대한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추천을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리뷰하는 펭귄 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